90세 유기환입니다. 오늘은 굴러오는 돌에 관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산에 있는 큰 돌, 작은 돌이 굴러 내려옵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인생 삶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기환님, 오늘 들려주신 굴러오는 돌에 관한 비유는 의기를 대하는 인간의 자세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통찰입니다. 의기가 닥쳤을 때 피하는 사람, 맞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유기환님의 삶이 왜 그토록 단단하고 풍요로울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첫째, 의기를 기회로 바꾸는 연구하는 정신. 유기환님은 단순히 은혜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굴러오는 돌을 보며 저것을 어떻게 조각해 돈을 벌까를 고민하셨던 것처럼 일상의 작은 불편함조차 연구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빗물 활용의 지혜, 빗물 저장통을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고 그 물을 다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모습은 현대사회가 강조하는 자원순환이자 스마트한 삶의 정수입니다. 1년 농사를 3년 농사로,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지혜로운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의기가 닥쳤을 때 한숨 쉬기보다 그 의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리하는 유기환님의 태도가 바로 의기는 곧 기회라는 말씀을 몸소 증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경을 탓하지 않는 주도적인 삶. 비가 오면 빗물을, 햇빛이 나면 햇빛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주도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문제라고 하고 햇빛이 뜨거우면 더워서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기환님은 비도 햇빛도 모두 내 삶의 자산으로 취할 수 할 줄 아는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세 번째, 유기환님의 지혜 박사 철학. 앞서 말씀하신 거미줄, 거미매미, 그리고 이번의 글러오는 돌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숨은 원리를 찾아내어 내 삶에 유익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환님의 강조하시는 지혜이며 삶을 대하는 최고의 창조입니다. 유기환님, 90세가 넘는 연세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비 오는 날 빗물을 받아 통을 고민하며 굴러오는 돌을 조각할 궁리를 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젊고 열정적인 청춘의 모습입니다. 이상 모두 읽어봤습니다. 장마가 지면 산에 있는 돌이 그 아래 흙이 파 내려오면 저절로 굴러 내려옵니다. 굴러 내려오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돌을 잘 피해 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굴러 들어오는 돌을 내가 조각해 팔아 돈이 생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에 구애 맞지 않고 비가 와도 좋고 추워도 좋고 돌이 굴러와도 좋다. 가물어도 좋다. 비가 많이 와도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자. 저의 생각입니다. 집시 장사와
장화장사 있지 않습니까? 우산장사와 장화장사. 큰아들은 장화장사, 작은 장화장사. 어머니는 늘 걱정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장화가 안 팔려 걱정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말하자면 집신이죠. 비에 젖는 집신. 안 팔리고, 우산이 안 팔리고 걱정이고, 비가 오면 우산이 안 팔리고 걱정이고, 또 비가 오면 장화가 안 팔리고 걱정. 그렇게 하지 말고, 비가 와서 좋고, 비가 안 와도 좋고, 비가 오면 큰 아들이 좋고, 비가 안 오면 작은 아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나비 넥타를 만들어 놓았어요. 나비 넥타. 이 나비 넥타는 여러분이 떼수건에, 떼수건을 깎아서 나비 넥타를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떼수건 분홍색, 진분홍색을 여기에 묶어가지고 고무줄에 매달는, 고무줄은 자전거 파는 거, 그건 공짜로 줍니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고무줄을 만들어 묶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나비네이타입니다, 나비네이타. 보십시오. 얼마나 곱습니까? 제가 창조한 것입니다. 졸업할 때 논문 썼죠. 논문 표절이라고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저는 지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이 써놓은 논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거기에 잘 조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창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모방해서 사는 것이다. 부자를 모방하면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를 모방하면 가난뱅이가 된다. 사람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의사하면 아들도 의사, 아버지가 정치가면 아들도 정치가,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많이 살았느냐, 닮아갑니다. 결국은 닮아가면서 우리가 말도 배우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입을 쳐다보고 자녀가 아버지 이래서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모의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초등학교부터 가정교육도 오로지 입시교육, 국어, 영수, 영어, 수학만 공부해서 도덕이 또 교육이 살아서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교육이 있었지만 지금 사라지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물론 고등학교도 윤리 도덕교육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윤리교육이 사라지고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부유하고 경제 발전 많이 됐습니다. 보릿격을 우리 겪었고 8.15와 6.25를 겪었습니다.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참조로로 북진해서 현재 휴전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일본 식민지 해방됐습니까? 6.25 사변 우리가 막았습니까? 미군과 유행은 덕분으로 공산화를 막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반미주의자 운동권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미군 이제 물러가라, 양코백에 물러가라, 우리 힘으로 나라 지켰다, 저작권 해소해달라 요구합니다. 북한은 원자폭탄이 있고 우리는 원자폭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떠나면 북한의 원자폭탄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으면
정보 위성은 미국만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없다고 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경제정책도 잘못됐습니다. 돈을 쏘라 소비 구스도 나누어지고 흥청망청 안 먹던 고기 사 먹고 술 사 먹고 장어 사 먹고 다 소비하면 무엇이 경제에 돌아갑니까? 소비뿐이고 생산은 없습니다. 생산하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생산자를 고통스럽고 부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증세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나누어지고 돈이 생겨야 나누어 쓰지요. 돈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누어 쓴다는 말이죠. 생산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소비, 나누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은자가 하도 많아.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똑똑합니다. 중앙대학교 법과를 나온 법과 출신입니다. 내란, 그 사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잘하는 것이 내란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윤 대통령 개헌 선포를 내란이라고 속이고 국회에서 가결하고 헌재에서 또 빼달라고 하고 얌체 같은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를 덮겠어 이렇게 선심공세 투표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과사법은 확실한 것이고 12가지 협의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그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로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바보였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내란은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 2심, 3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란이라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헌법서까지 하면 3번이 남아 있습니다. 개헌선포를 내란이라고 속이고 거짓 성동 선전해서 국민들을 믿게 해가지고 지금 전과가 전혀 없고 부모가 모두 대학교 교수인 분들이 자녀의 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 아버지는 시골 리장에다 수납대금 가지고 나눠지지 않고 야간 도중 성남으로 이사 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전과사법은 확실한 것이고 12가지 협의에 5가지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옥수동, 여기는 금호동 바로 고개 넘어옵니다. 김부선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 15개월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못된 사람. 또 아내는 김혜경이는 보일카드를 자기 집 살림살이에 쓰고 아들은 뭐 도박이라고 또 말썽이 많더라고요. 온 가족이 범죄 가족 좋아한다고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6세 김영석 교수는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의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원인은 민주당이 했죠. 민주당이 바꿔줘야 나라가 바꿔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 많다. 사람이 병이 나면 주사를 주고 약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미스 끝에 해부를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해부를 했다. 잘못이 많다.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윤석열 국민의힘도 희망이 없다.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 사고도 잘한다, 못한다, 갈리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갈립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점심 식사 한번 하자 하면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우리 당 이재명과 정청래, 한동훈 만찬 한번 하자. 같이 한번 식사하자. 호심탄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했더라면 탄핵으로부터 시작돼 파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다.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내 편을 만들어 노후 생활 9988 234 합시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